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애플, CATL, BYD 배터리 협상 교차, 중국 정부도 거절, 파나소닉과 접촉 중, CATL, 미국 시장 넘본다 미국 신승업체의 LFP 공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내용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내용은 애플이 비아드와 CATL과의 협상이 결렬이 되었다. 이것을 지금 중국 정부도 막고 있는 상태다. 라는 내용과 두 번째 내용은 CATL이 미국의 그 배터리를 넘본다. 그리고 미국의 신생업체에 LFP 배터리를 준다, 공급한다.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 애플이 애플카를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많은 회사들이 애플과의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번에는 배터리 분야입니다. 애플과 중국 LFP 배터리를 도입을 하기 위해서 협상 중인데 결렬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애플카, 중국 CATL, 비아드 협상 결렬입니다. 애플이 애플카 생산을 위해서 접촉하던 중국 배터리 업체죠. CATL과 비아드 협상에 결렬 소식이 들어오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22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애플은 일본의 파나소닉과 접촉 중이라는 것이죠.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2달 동안 애플은 CATL과 비아드 측과의 협상을 했는데 CATL과 비아드 측이 애플의 요구사항을 맞춰줄 수 없다라고 통보를 했다라는 것이죠. 애플 측은 여전히 CATL과 비아드의 협상은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물 건너간 것 같아요. 왜 그런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애플이 중국 업체들과 협상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 그 이유는 가격이 저렴한 리튬 인산철 배터리 기술이 타사보다 앞서 있다고 판단해서입니다. 애플은 차세대 애플카의 LFP 배터리,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CATL이 애플의 요구를 거절한 이유, 최근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되는 것과 애플의 요구로 미국에 공장을 지을 시 공장 건립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것은 여기서 로이터 통신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이야기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공장을 짓고 운영하려면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지금 CATL은 거부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충분한 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서 애플만을 위한 개발팀을 별도로 꾸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이에요. 지금 애플이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공장을 미국에 짓는 것은 좋은데 미국에 공장을 짓 때 우리에게만 단독으로 공급해 줘라는 말을 했던 것이에요. 비아드의 경우에도 이미 미국 캘리포니아에 리튬 인산철 배터리 공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플카만을 위한 새 공장을 미국 내에 지으라고 애플 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애플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애플은 자기만을 위한 배터리 공장을 짓기를 원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 판매하지 못하게 되면 위약금을 좀 물겠죠. 그렇게 함으로도 불구하고 애플은 자기들만을 위한 공장을 세워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협력해서 협력사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지금 거의 땡깡을 부리는 수준이 된다는 거죠. 그 애플의 그 독점적인 지위를 통해서 지금 중국의 기업들을 찍어 누르려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번 애플의 요구에 CATL과 비아드의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은 나빠진 미중 관계 때문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급속히 나빠진 미중 관계도 애플과 중국의 CATL과 비아드와의 협상 결렬의 원인으로 꼽고 있다는 거죠. 최근 반도체 등 첨단 기술을 둘러싼 미중 간 갈등이 극심해지면서 중국 기업들이 공산당의 눈치를 보느라 미국 내에 중국 공장을 세우는 것을 주저하는 것도 한 원인이라는 것이죠. 중국 업체와의 협상이 교착 상태로 들어가자 애플은 이달 중에 일본으로 인력을 보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애플이 접촉 중인 업체는 일본의 파나소닉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애플, BYD, 파나소닉 모두 설명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밝히고 있는데요. 다만 CATL은 로이터에 해당 사실을 부인하고 북미에서의 제조 현지화 그리고 기회와 가능성을 평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당사는 고객사별 독자적인 전문가팀을 두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애플의 전기차가 오는 2024년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30년 신차 판매량의 절반을 전기차로 한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가 있죠. 다만 지난달 애플의 전기차 사업 책임자인 더그 필드 부사장이 돌연 포드로 복귀해버린 데
이어서 배터리 물량 확보까지 이제 지연이 되면서 애플의 전기차 개발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 두 번째 내용도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지금 CATL이 미국 시장을 넘본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애플과의 관계는 끊어버리고 다른 업체들과 지금 얘기를 하면서 자체적인 공장을 미국에 치겠다라는 지금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틀린 게 있어서 제가 비교해드리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신생업체에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공급한다는 소식입니다. CATL이 미국에 진출합니다. 공장을 지어 진출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배터리를 미국에 공급하는 식으로 지금 현재 진출을 한다는 내용이죠. CATL은 미국 상용 전기차 제조사인 ELMS, Electric Last Mile Solutions에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미국 전기차 회사를 새 고객사로 확보한 것이죠. 향후 미국 내 생산 공장을 짓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애플에게는 우리는 미국에 공장을 못 짓겠어. 그리고 중국 정부도 찍어 누르면서 너희 여기다가 공장 짓지 마 라고 하는데 실상은 CATL이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라고 거의 선언을 한 상황이죠. ELMS는 CATL이 소형 전기밴 클래스 1 어반 딜리버리에 들어갈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14일날 밝히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5년까지 4년간이죠. 왜 지금 2025년까지 얘기를 했냐면 2025년 이후에 미국에서 생산되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와 같은 경우는 80% 이상의 공정이 미국에서 생산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2025년까지 기한으로 해서 지금 공급이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 미국에 공장을 짓든지 아니면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지금 공급 물량이나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ELMS는 제너럴 모터스 출신인 제임스 테일러가 지난해 미시건주에서 창업한 신생 전기차 회사로 알려지고 있죠. 올해 6월에는 스펙을 통해서 합병하는 방식으로 뉴욕 나스닥에도 상장을 한 상황입니다. 지난달에는 인디애나주 공장에서 첫 모델인 클래스 1 어반 딜리버리 밴을 생산을 시작을 했어요. 가격은 기본 차량이 34,000달러, 한국 돈으로 한 4천만 원 정도 되고요. 이런 수준으로 목표 생산량은 1000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대분에 대해서 지금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수출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는 두 번째 모델인 클래스 3 어반 유틸리티 전기 트럭을 생산할 예정이라고 하죠. 지금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가격이 비싼 니켈 코발트 대신에 철을 사용하기 때문에 생산 비용이 더 저렴합니다. 리튬 인산철 배터리의 단점은 에너지 밀도가 낮아서 주행거리가 지금 짧다는 것인데 지금 기술 개발을 통해서 이것도 많이 극복이 된 상황이에요. 어떻게 지금 얘기를 하냐면 ELMS와 같은 경우는 CATL의 셀2팩 기술을 이용해서 LFP 배터리의 시스템 에너지 밀도를 높이고 제조 공정을 단순화하고 비용 효율성에서 개선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배터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배터리 팩은 보통 셀, 모듈, 팩 이 세 가지 순서대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두 번째 모듈 부분에서 이것을 싹 제외해버려요. 그래서 셀에서 팩으로 바로 넘어가는 그래서 효율이 더욱더 높이는 이러한 상황으로 만들죠. 지금 CATL 같은 경우는 배터리 셀을 모듈로 묶는 중간 단계 그래서 중간에 모듈 단계를 아예 제거를 시켜버려요. 이 모듈 단계를 제거를 시키고 셀에서 팩으로 바로 넘어가는 그래서 셀을 몇 개 모으면 모듈이 되고 모듈을 몇 개 모으면 팩이 되는데 셀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하나의 팩처럼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셀을 바로 팩으로 넣는 셀 투 팩 방식을 쓴다라는 것이죠. CATL은 향후 미국에서 배터리 생산을 공급하는 방안도 ELMS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ELMS는 CATL과 배터리를 미국에서 생산하는 현지화 방안도 협력하고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자, 지금 ELMS와 같은 경우는 지금 CATL과 배터리를 미국에서 생산하는 현지화 방안도 협력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것은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 그 LFP 배터리를 만드는 공장이 없어요. 없고 만약 하려면 중국에서 다 수입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니면 비아드의 그 배터리를 지금 캘리포니아에 배터리 공장이 있거든요. 캘리포니아 배터리 공장에서 받아 쓰는지 이 두 가지 방안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비아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물량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해외로 뻗어가는 CATL.
현재 CATL의 해외 제조 공장은 독일이 유일합니다. CATL은 2025년 연간 생산 능력 1000GWh를 목표로 2019년 10월 달에 독일 튜링겐주 에르프루트 공장 건설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 올려드린 내용인데 테슬라가 지금 CATL의 LF 배터리를 그 모델 3에 스탠다드 모델의 LF 배터리를 탑재해서 세계적으로 수출한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독일의 기가팩토리를 짓는 상황입니다. 기가팩토리를 짓는 상황에서 여기 에르프루트 공장이 생기게 되면 그 테슬라의 모델 3 스탠다드 모델의 에르프루트에서 지금 공장에서 바로 배터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현재 미국에는 영업사업소만 있습니다. CATL은 지난해 미국 켄터키주 글래스고우의 한 공장을 사들여서 미국 내 배터리 생산기지 구축이 임박했다라는 소식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지만 애플과의 협력은 결렬되는 상황이죠. CATL은 중국의 자동차 회사를 비롯해서 미국 테슬라, GM, 독일의 폴스바겐, BMW, 다임러, 벤츠 등의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CATL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LG에너지 솔루션과의 격차를 더욱더 벌리면서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시장조사업체 SN리서치 집계에 따르면 이 기간 CATL의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은 49.1GWh로 점유율 1위 30.3%를 기록했어요. 그런데 LG에너지 솔루션은 배터리 누적 사용량이 39.7GWh로 점유율 2위 24.5%를 차지했다는 것이죠. 지난해 1월과 8월 CATL과 LG에너지 솔루션 간의 누적 점유율 차이는 23.4%, 23%로 별로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지금 점유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은 지금 리튬 산철 배터리가 지금 판매가 화랑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물론 리튬 이온 배터리, 3원계 배터리는 지금 LG에너지 솔루션이 더 잘 팔아요. 기술도 더 좋고.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느냐? LFP 배터리에서 발생을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LG에너지 솔루션과 SK온도 지금 LFP 배터리로 전환을 지금 빨리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두 가지 내용인데요. 아까 초반에도 언급했다시피 애플 문제와 그리고 미국의 중소 자동차 업체에서 신생 자동차 업체에서 CATL의 리튬인 산철 배터리를 쓴다.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 이 두 가지 내용이 조금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CATL이 미국에 공장을 짓는다 안 짓는다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있고 만약 짓게 되면 지금 미국에 진출하고 있는 한국의 3사도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한국의 그 배터리 업체들이 하루빨리 그 LFP 배터리를 따라잡아서 실력을 따라잡고 중국을 능가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